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여러분들 댓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결제 가능한 방법 좀 업로드 해주세요. 아님 결제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부탁드립니다. 파이지갑 비밀 구절 노출 후 방법이 없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반사 앱으로 새로운 지갑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해외 거주자이고 해외에서 만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파일을 구매를 할 수 있었고 파일을 구매를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지갑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성한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현재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직은 반사 앱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파이지갑 비밀 구조를 노출하는 바람에 개인 지갑에 파이코인을 두기가 힘든 분들은요,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이전이라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파이지갑을 생성을 하셔서 받으시거나, 그리고 이미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이후라면 거래소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거래소 지갑은 수탁형 지갑이기 때문에 비수탁형 파이지갑보다 장기간 보유를 하기에는 여러 리스크가 있을지는 몰라도 비밀 구절이 유출이 되어버린 비수탁형 지갑보다는 훨씬 안전한 대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 지갑에 전송을 해서 파이코인을 보관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파이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되거나 다른 파이 개인 지갑이 생기면 그때 다시 옮겨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면요, 파이 가격 횡보하는 걸 보면 이상하리만큼 누가 못 오르게 찍어 누르는 느낌이다,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파이 가격 현재 0.63US달러로 횡보 중이죠. 가격적으로 보면 정말 재미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총 중상위권 정도 되는 코인들은 모두 그들만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알트 코인들은 크게 상승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주도를 하면서 상승을 지금 하고 있고, 알트 중 섹터별로 반나절 또 짧으면 한두 시간 정도 순환매가 가끔씩 돌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펌핑이 높지는 않고 매우 짧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요, 64% 이상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알트코인들이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더 기록을 하면서 주춤할 시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대규모 자금들이 알트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때 알트들의 본격적인 상승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것도 지난 사이클의 패턴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현재 알트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이렇게 랜덤으로 몇 가지 알트들의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알트들도 적당히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알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충분히 더 빠졌을 때쯤 이런 펌핑이 오는 알트들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파이도 그 정도의 펌핑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의 글을 보면요, 완전 중앙화된 코인이라 오히려 신뢰가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요, 파이코인은 상당히 중앙화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파이 블록체인은 현재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운영을 고집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토큰 발행과 분배도 블록체인 상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이 블록체인 외부에서, 즉 파이 앱에서 보상량이 계산이 된 후 이를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계산은 코어팀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는 파이만의 독특한 보상 구조와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다른 블록체인보다는 중앙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파이 자체 KYC 인증을 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파이는 특이한 형태의 중앙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앙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의견을 나눠서 보자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코어팀의 통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코어팀이 결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또 코어팀의 개선 속도가 느려질 경우에는 파이 전체의 진척 속도 역시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어팀 내부에서 어떤 방향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유가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런 점들이 리스크로 지적이 되고 있긴 합니다.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해보자면요, 요즘에는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완벽한 탈중앙화 블록체인보다는 적정 수준의 중앙화를 갖춘 유연한 시스템이 경쟁력이 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 이 RWA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이 중앙에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탈중앙화에서 부분적인 중앙화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KYC 등 신원 인증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트렌드 속에서 특이하게 중앙화 구조를 가진 파이코인이 어떤 접점에서 이 흐름과 만날지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은 파이오니어들에게는 대단한 코인이지만 그 외는 듣보잡인 것이 아닐까요? 라고 글을 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파이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는 전체 이 시총 순위를 보더라도요, 20위권과 30위권 사이에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이 히트맵을 보더라도요, 파이는 항상 어느 중상위권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파이를 싫어하는 기존 코인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파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미 국내에서도 유명 코인 유튜버들은 대부분 파이를 언급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듣보잡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우리가 듣보잡이라는 코인을 얘기를 할 때는 한 시총 500위에서 1000위 정도에 머물고 있거나 커뮤니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암호화폐들을 우리가 듣보잡 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요즘 들어서 파이를 얘기를 했는데 파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거나 처음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코인 전문가가 아니거나 이 시장 뉴스를 전혀 보지 않는 그런 수준의 인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파이 KYB는 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야기가 없나 보네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네,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KYB 업데이트 현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쉽게 발표를 안 해주고 있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보는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종합을 해봐도 이 KYB라고 해서 어떤 대기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수많은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파이 커뮤니티 앱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앱들이 KYB를 통과를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텔톡 앱이나 파이체인몰 등등 이런 리스트 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데이트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파이코어 팀이 이런 일처리를 보았을 때는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업데이트를 기다릴 때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오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의 경우에는 채굴한 검증자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고 있다라는 댓글을 지금 써주셨고요. 아마 제 지난 영상을 보고 댓글을 써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코어팀의 비공개 AMA가 있었고 거기서 나왔던 몇 가지 핵심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코어팀이 검증자 보상이나 2차 마이그레이션 보상이 타임라인에서 조금 밀린 것 같다 이런 설명을 잠시 해드렸었고요. 코어팀은 원래 검증자 보상을 좀 더 일찍 지급을 하고자 했지만 마이그레이션에 여러 가지 에러가 있어서 이것을 안정화를 하고 마이그레이션에 관련해서 2단계 인증 기능을 출시를 했고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과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제 입장에서 장기간 코어팀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커뮤니티 개발자들과 수많은 대화를 해보고 제가 느낀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어팀이 일부러 어떤 지급을 미루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코어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라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어팀의 인원은 약 40명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리소스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조차 사실 아직 완전히 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5개 거래소에만 제한적으로 상장 승인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급한 불을 끈 후에 이 KYC 마이그레이션 등의 작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도 큰 에러가 발생을 해서 20일 넘게 중단되는 사태가 최근에 있었고 이 와중에 또 긴급하게 2단계 인증 기능을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여러 변수들이 잇따랐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이런 스케줄을 보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 흐름을 보게 되면요, 코어팀이 아직 검증자 보상이나 2차 마이그레이션 보상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조차 완전히 구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완성을 하려면 상당한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보다 급한 작업들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순위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계산을 하지 못해서 그 알고리즘을 완성하지 못해서 분배를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더 나자빠지겠네요. 채굴까지 존버한 기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글을 써주셨고요. 네, 요즘 파이 하시는 분들 이 마인드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을 써주신 분은 투자가 아닌 채굴 위주로 파이코인을 매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손실 구간이 크게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채굴자들이 우리가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손실 구간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장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가격에 모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잠시 이 어려운 구간을 좀 더 잊어버리시고 다른 곳에 충실히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요, 또 파이의 가격이 상승할 시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파이 차트를 보시고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파이코인 지금 밑으로 가격이 처박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를 때만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얘기 안 하나요?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파이가 최근에 오른 적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런 걸 그냥 횡보라고 하죠. 저는 오를 때만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파이가 몇 프로 정도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글을 쓰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동안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이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0.5% 내리면 와, 파이가 또 폭락이다, 엄청 또 처박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또 0.5% 상승하면은 아니 지금 파이가 무슨 호재가 있나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 차트를 보시면서 단편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가면서 코인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오래 버티기 매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몇 프로씩 움직이는 거에 크게 신경을 쓰시면요, 도움이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파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후 펌핑이 한번 일어났고요, 계속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 와서는 그냥 횡보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 받으면 3년 후 사용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2차 마이그레이션 당시 락업 설정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을 3년 100% 설정을 하셨다면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그 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2차 마이그레이션 락업 설정을 하지 않게 된다면 2차 마이그레이션 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은 2차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질 당시 정보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풀리는 락업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2차 마이그레이션이 더 큰 문제입니다. 락업 물량과는 차원이 다른 수량이 한순간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마이그레이션 물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언제 배분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 명확한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코어팀은 강제로 80%의 물량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채굴자에겐 20에서 30%만 채굴량을 준 것이고요. 이건 시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로 받아질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결여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 아무리 좋은 이슈들이 터진다라고 해도 이와 같은 이슈가 남아있는 한 이 상승의 한계치는 명확할 것입니다. 언젠간 털고 가야 할 문제인데 아직도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수준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로드맵으로 보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로드맵을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나열할까요?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저도 사실 이 글을 봤을 때 한 70% 정도까지는 너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30% 정도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접근을 해보았을 때 좀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좀 그런 믹스된 심리가 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들이나 개발자들을 보면요, 온라인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팀이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실제 이 어닝 보너스를 수십 계정 이상 통계를 내어보기도 하고 여러 관점에서 이 상황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2차 마이그레이션은 현재는 늦게 진행이 될수록 이롭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2차 마이그레이션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고, 만약 서두른다면 글 쓰신 분처럼 매도 압력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대충적인 수량이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어팀은 그 계산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AMA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최근에 마이그레이션 우선순위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2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차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기여야 된다
된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추천 보너스를 대상으로 이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고, 자, 세 번째로 그 후에 정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유지를 할 것이다. 즉 매월 자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1차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자, 추상적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KYC 통과자는 대략 2천만 명 충분히 넘어섰을 거라고 보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이 KYC 통과자 수를 쫓아가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1300만 명 이상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마이그레이션 받는 수치가 KYC 통과자를 쫓아가는 것부터가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느긋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올해 이렇게 지나서 내년 정도가 되어야 1차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KYC 통과자 수를 쫓아갈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어야 이제 2차 마이그레이션 얘기가 서서히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코어팀에서는 2차 마이그레이션 역시 규정 위반 계정을 체크를 해야 되고, 노드 보상에 관해서도 취소를 할 보상과 그대로 분배를 할 보상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아직도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는 코어팀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남겨주셨던 글과 결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한동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얼마나 큰 물량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 투자자들은 불안하다라는 거죠. 차라리 양이 많더라도 언제 어느 정도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투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어떤 데이터도 제공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불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그나마 또 긍정 회로를 굴려보자면, 그래서 지금 당장은 2차 마이그레이션 매도 압력에서 심리적으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겠고,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이 파이 생태계가 더 강화가 될 때쯤에 2차 마이그레이션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현재보다는 매도 압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마이그레이션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if를 더할 때, 즉 가정을 더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긍정 회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댓글들을 좀 계속 읽어봐 드렸지만은 대부분이 코어팀의 이 느린 개발 속도와 투명한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점 알 수 있었고,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이 있고 또 가격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저도 쉽게 그냥 즐기세요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견디는 내공이 분명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달 전에 파이가 상장이 되었고요. 또 무료 채굴로 인해서 얻어진 수많은 물량들과 각종 악재로 인한 또 매도 압력이 분명 존재했었고, 그리고 초기에 또 코어팀이 또 어느 정도 수익화한 매도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화되는 과정,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것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파이 가격이 답답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두고요, 매일매일 고통에 몸부리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악플을 많이 남기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파이 차트를 보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현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좀 더 느긋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도 컨센서스 2025가 있는 5월과 또 파이 투데이가 존재하는 6월을 우리가 기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동시적으로 이 시기에 이 코인 알트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변화되는 이 타이밍을 함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